예, 김주아 앵커님 반갑습니다. 예, 예. 물론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셨지만 그동안 후보들 간뿐 아니라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워낙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흩어진 당을 추스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잘 될 겁니다, 믿습니다 정도 말고 특별히 생각했던 방안이 있으신지요? 저는 우리 정당 사상 가장 아름다운 경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함께 경쟁했던 안희정, 이재명, 최성 후보와는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함께 힘을 모아서 정권 교체해 나갈 것입니다. 그분들의 가치와 정책 가운데 훌륭한 부분은 제가 저의 가치와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분들 캠프에서 함께했던 분들도 앞으로 선대위에서 저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의아한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경선이라고 평가를 하셨지만 사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못한 일들이 꽤 많았지 않습니까? 뭐 얼마 전에 18원 문자 폭탄도 그렇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 등 여러 가지가 그 문 후보님 쪽 대선 단체 톡방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게 또 드러나기도 했었거든요. 뭐 그런 일들은 뭐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들이죠. 저는 우리 경쟁을 더 이렇게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그런 치열한 경선을 거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승복하고 하나가 되느냐라는 것인데 우리 안희정, 이재명, 최성 후보님들은 이미 그런 자세를 갖추신 다 훌륭한 후보님들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치열한 경선에 어떻게 합해질 것인가가 문제라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사실 첫 번째 드렸던 질문이 그 내용이었고요. 이런 얘기를 또 사람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지지자도 대화로 설득을 못하는 사람이 다른 후보 지지자들 혹은 뭐 반대자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대화하고 또 협치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요. 지금 우리가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 간에 치열하게 토론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선에 임하면서 우리의 가치를 보다 더 넓히고 훌륭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경선이 끝나고 후보들 간에 다시 하나가 되면 이제는 훨씬 더 단순 지지도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는 법이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하나가 되고 나면 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 통합 가능할까요? 그 국민의당과의 연대 혹은 통합돼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가 아시다시피 아주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안 대표는 통합을 안 하겠다고 했던 인물인데 더 어렵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민의당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단계에서 통합이다 또는 뭐 연정이다 말하는 것은 때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 이후의 상황인데 저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그와 동시에 우리 정치판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국민의당이 적폐청산 또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대의에 함께 한다면 통합도 가능하고 정책 연대도 가능하고 또는 뭐 연정도 가능하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권 교체는 대선이 끝난 이후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문 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통합이라고 하는 건 국민의당과의 통합이요. 그러면 대선 이후를 말씀하셨던 겁니까? 정권 교체 이후의 상황이죠. 예. 네, 그러면 후보 단일화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신 건 아니라 이 얘기시죠? 지금 단계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대에 대한 예의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이재명 성남시장이 제기했던 캠프 인사들 적폐 대상,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때 토론회에서 마땅한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좀 궁금한데요. 서로 경쟁 과정에서 놓은 공방들이죠. 이제는 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 선거 부정에 동원된 학생들 있잖아요.
과태료를 1인당 최고 250만 원씩 물어야 한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예, 우리 이제 경선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정권 교체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생들 문제 있지 않았습니까? 전남 쪽에 선거요 했을 때 그 학생들이 지금 자기들이 원해서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쨌든 동원됐다는 이유 때문에 2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은 건데요. 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또는 그게 선거법상 문제가 있다면 또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조사되고 처리될 그런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피하고 싶으시겠지만 어차피 대선 후보가 되신 이상 덮고 갈 수도 없고 차라리 털고 넘어가는 게 낫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아들 취업과 관련해서 말씀이 많이 바뀌었다는 비난이 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얘기를 하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사기관이 아니고 정부 산하 국가기관입니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으면 충분히 해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다 밝혀진 문제를 가지고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기가 있을 때마다 되풀이 하는데 이런 수준 낮은 정치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도 제대로 근거가 없는 이런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런 좀 저질의 공방들에 대해서는 언론 스스로 좀 걸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난번에 해명된 것으로 끝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